저 위탁 판매를 할 때도 사입 판매를 할 때도 지금 이렇게 내 제품을 판매하면서도 제가 하는 기획의 본질은 늘 똑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어떤 과정으로 기획하고 고객에게 다가가는지 여러분들 오늘 공유해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번 영상은 굉장히 구체적일 예정이고요. 여러분들이 제품 기획 단계에 있거나 지금 온라인 셀러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제가 하는 제품 기획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제품 기획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보시는 것도 좋은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제품을 기획하는 관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5,000원짜리 제품 팔아도 5만원짜리 제품 팔아도 시장 조사하고 상세 페이지 만들고 판매하는 그 1년의 과정은 똑같은 에너지가 들어가거든요. 어차피 똑같은 24시간 안에서 같은 에너지를 쓴다면 매출 기대치가 높은 아이템을 선택하는 게 낫습니다. 매출 기대치가 높다는 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수요가 많거나 단가가 높거나 이 둘의 밸런스를 어떻게 설정하고 들어가느냐가 중요한데, 수요를 좀 더 정확하게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늘 메인 키워드만 검색을 해서 보잖아요. 메인 키워드 뿐만 아니라 기획 단계이기 때문에 서브 키워드도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제 스토어 화면만 봐도 메인 키워드 유입량보다 서브 키워드 유입량이 더 많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이 외에 하단에 50페이지까지 검색된 서브 키워드를 모두 하시면 그 서브 키워드 숫자만 거의 1000개에 가까운 걸 볼 수 있는데, 유입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키워드가 대부분이긴 하지만 이 키워드 중에서는 한 달에 한두 명의 실제 전환이 일어나는 키워드도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제품이든지 내가 생각지도 못한 서브 키워드는 늘 존재합니다. 서브 키워드를 포함한 월간 검색량은 다 제품마다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만의 기준을 정하는 게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한 달 검색량이 서브 키워드를 포함해서 10만이 안 되는 제품은 선택하지 않는다라고 정했다면, 네이버는 검색 광고 들어가서 키워드 도구에서 우리가 서브 키워드까지 합한 총량을 볼 수가 있고, 아이템 스카우트처럼 외부 매체를 활용하거나 내가 기획하고 있는 상품의 서브 키워드에 한 달 총 검색량을 볼 수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정보가 많이 나오고 디테일하게 볼 수 있는 이런 외부 매체를 활용하는 거 좀 추천드립니다. 시장 규모에 대한 관점을 좀 말씀드렸고, 그 다음으로 가격에 있어서 25,000원이 안 되는 제품은 원가가 얼마라도 선택하지 않는다, 이런 기준을 세웠다면 제품의 원가가 뭐 30%인 7,500원, 포장 및 기타 잡비 5,000원, 여기까지는 다들 계산하실 거예요. 근데 추가로 부가세, 종합소득세까지 대략적으로 예측을 해서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되거든요. 지금 보고 계시는 표에서처럼 굉장히 세분화된 계산이 들어갔을 때 우리가 광고비를 얼마 썼을 때 얼마 구간에 손실이 나지 않는지 손익분기점을 알 수 있고, 추정치이지만 내년에 납부해야 될 세금을 미리 계산을 하고 있으면 내가 얼마를 매달마다 세이브를 해놔야 되고, 내년에 이 정도 금액을 납부하고 나면 얼마가 남겠다라는 계산을 쓰거든요. 실제로 꼼꼼하게 계산해서 내년도에 세금 납부하고 나면 대부분의 경우는 돈이 남습니다. 이때 남는 돈이 바로 우리가 진짜 가질 수 있는 마진이고, 이 돈은 우리가 다시 내 제품에 투자를 하든지 아니면 재테크를 하시든지 뭐 저축을 하시든지 이렇게 실제로 마진이 남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화면에 이 엑셀 파일은 영상 다 보시고 제 단톡방에 공지글 해서 바로 다운받아 가시면 되거든요. 귀찮게 정보 제공하고 가입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품 기획 단계에서 이렇게 세금 계획까지 세분화해서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기획 초반에 어떤 채널을 통해서 마케팅을 할 것인가 까지 예측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인스타 광고 돌리면 요즘 잘 팔린다고 하던데 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실제로 메타 광고 라이브러리 들어가셔서 내 상품에 대해서 어떤 광고가 집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잘 되고 있는 광고의 어떤 부분이 내가 벤치마킹을 해서 소고점으로 잡을 수 있는지까지 살펴보시면 되고, 만약에 등록한 지 오래된 광고들이 있다면 성과가 좋지 않으면 광고는 무조건 내리게 돼 있거든요. 오래된 광고는 성과가 나오기 때문에 오래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고, 이 부분을 좀 더 살펴보시면 돼요. 단순히 브랜딩이 목적이 아니라면 수지타산에 맞지 않는 광고는 결코 오래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새 메타 광고 효율 안 나온다, 자사모 아니면 메타 광고 돌리기 힘들다, 이런 말을 무조건 믿을 필요는 없고, 실제로 내 제품은 어떤지 이런 시장을 분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전 조사를 꼭 해보셔야 됩니다. 그 네이버 파워링크에서는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냐면, 그 예시로 제가 인테리어 디퓨저라는 키워드를 검색해봤는데 어떤 업체가 몇 달 동안 광고를 유지하고 있는지, 신규로 진입한 업체는 어떤 업체가 있는지, 해당 키워드의 광고비는 얼마인지 대략적으로 살펴보시고, 마케팅과 광고 지출 금액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기획 단계에서 세팅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이 부분을 놓치면 우리가 한 번씩 보면 못 보던 가게 생겼네 했는데 6개월 뒤면 사라지는 그런 가게들 있잖아요. 그런 오프라인 매장처럼 내 온라인 매장도 3개월에서 6개월 안에 적게 될 수 있는 그런 매장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케팅 계획을 세우지 않고 제품만 계획을 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꼭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이 기획의 중요한 큰 틀에 대해서 살펴봤고, 기획에 좀 더 근본적으로 접근해보면 내가 뭘 팔아야 되나, 이 부분에 대해서 늘 듣는 게 문제를 해결해라, 내가 사용하면서 불편했던 부분을 개선해라, 내 관심사를 선택해라, 이런 부분인데 저도 하는 말이긴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해보면 우리가 물리적으로 계산하기 어려운 문제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저 역시 마찬가지로 물리적으로 계산이 어려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그냥 안고 갑니다. 모든 부분을 100% 계산해서 완벽한 제품을 내라는 말이 아니라 내 제품에서 일부의 고객이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결점이 있지만 이걸 무시해도 될 만큼 내 제품을 선호할 만한 고객층을 확보하는 전략이 중요하거든요. 한두 개 뛰어난 문제를 어필을 잘하면 내가 100% 해결하지 못한 문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방치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이런 공감과 판단을 하려면 내가 이 제품의 고객이 돼야 되고 내가 이 제품을 잘 알아야지 좋은 문구, 깊은 공감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관심 있는 분야를 해라, 내가 좋아하는 분야를 해라, 내가 문제를 겪었던 분야를 해라, 이 말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이제 기획에서 조금 먼 내용이긴 하지만 이렇게 기획을 다 했을 때 어필을 어떻게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막막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을 건데, 당연히 기본은 상세 페이지를 잘 구성하는 것이고 그 다음은 마케팅 소재를 세팅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거든요. 블로그 체험단을 돌린다면 모든 장점을 적어주세요라고 하면 안 되고 우리 제품의 뛰어난 부분 몇 개를 강조해 달라, 그리고 이미지 광고로 돌린다면 그 속에 뛰어난 장점 한두 개를 선별해서 어필을 하거나 이런 방향으로 가시면 되고, 또 우리가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인 게 검색 시장이잖아요. 검색을 했을 때 내 제품을 가장 잘 표현한 키워드는 우리가 입찰가가 좀 비싸더라도 무조건 잡는 형식으로 가셔야 돼요. 물론 너무 입찰가가 높다면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겠지만 지금 제가 보여드린 화면처럼 내 제품에 딱 맞는 키워드에 노출이 됐을 때 5%를 넘는 전환율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전환율 5% 말씀드리지만 5%는 우리가 목표치예요. 실제로 5%를 달성한 거는 쉽지가 않고 7%, 10%, 20%까지 갈 수 있는 전환율이 나오는 것은 바로 내 제품과 가장 핏이 맞는 고객들이 만났을 때 일어나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잘 기획하고 만든 제품은 확산을 해야 되는데 초반에 판매량은 제로에 가까울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하는 게 먼저 글을 쓰세요. 글을 쓰시면서 내 글이 블로그에도 적고 이 안에서 괜찮은 대본은 쇼폼으로도 만들고 롱폼 유튜브로도 만들고 스레드에도 올리고 구글 광고도 돌리면서 이렇게 어떤 플랫폼에서 한 방에 빵 터지는 게 아니라 각각의 플랫폼들에서 1명, 2명, 3명들이 모여서 30명이 되고 그러다 순위가 올라가면 자연유입도 일어나고 이렇게 계속 시간을 쌓아나가고 내 노력을 쌓아나가는 과정이 바로 우리가 기획 이후에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많은 셀러분들이 꿈꾸는 게 내 제품의 키워드를 직접 검색해서 사람들이 들어오면 좋겠다거든요. 이 방법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얼만큼 더 잘하는가, 얼만큼 더 노력을 하는가에 달려있지 다른 비결이 있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좀 간단히 정리해보면, 첫 번째는 나를 먼저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내가 잘할 수 있는 분야, 내가 오래 관심 가졌던 분야여야지 정확히 문제를 보고 공감도 하고 공감을 바탕으로 한 기획이 가능하다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시장과 수익 구조를 무조건 숫자로 설계하는 습관을 가져라. 검색량, 단가, 세금, 광고비까지 제가 드린 엑셀 파일을 활용하셔서 기획 단계에서부터 이 제품이 사업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수치적으로 꼭 계산을 해보시는 습관을 들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세 번째는 문제 해결 중심으로 기획 포인트를 잘 잡는 것인데, 모든 걸 다 해결하겠다라고 하지 말고 포기할 부분 포기하고 내가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을 정말 정확하게 어필을 하면서 그걸 하나의 내 제품의 페르소나인 슬로건으로 완성하고 여기서 우리가 컨텐츠를 확산해 나간다 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마케팅도 기획의 연장선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광고는 그냥 돌리는 게 아니라 다른 업체의 실제 데이터도 보고 성과가 잘 나오는 게 어떤 방식인지, 내 제품에는 뭐가 더 잘 맞는지 실제로 해보면 정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겠지만 기획 단계에서 이런 기본적인 틀을 만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다섯 번째 가장 중요한데, 실제로 우리가 적용하려고 해보면 앞에 벽이 하나 서 있는 것처럼 굉장히 막막하게 확 밀릴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누구나 다 겪는 과정이기 때문에 더더욱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간다, 이런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데이터 분석에서 키워드 10만 넘었고 시장 수요 있고 우리가 계산 다 해봤을 때 내가 하나 팔았을 때 얼마가 남는다, 이런 데이터 바탕으로 했을 때 실패할 수가 없는데, 내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 이렇게 열심히 모아놓은 데이터들은 그냥 하나의 휴지 조각이 되는 겁니다. 데이터 기반이기 때문에 이걸 믿고 내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면 무조건 도달할 수 있어요. 내가 준비한 제품의 수요가 있고 이 제품의 핏이 맞는 고객이 제대로 닿는다면 구매는 무조건 일어납니다. 한 번 두 번 쌓이면서 어느 순간부터 고객이 먼저 내 브랜드를 검색하는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이 제가 실제로 실패했던 경험,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매출이 2배, 3배 이상 상승했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획한 제품을 스마트 스토어에 등록하고 판매를 할 때 무엇 때문에 실패를 하고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은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앞으로도 온라인에서 내 제품의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